네, 안녕하십니까. 윤준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좀 해드릴 얘기는 바이오주가 조금 어려운 이유, 그리고 우리 초보자분들이 바이오를 왜 조금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5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놓은 상태고요. 어떤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할 거냐. 일단 첫 번째, 임상과 신약 등의 조금 재료들, 요 재료들로 인해서 조금 얘기들이 좀 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일단은 주식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임상이 뭐고 신약이 뭐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신약 정도는 아시겠지만 임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상 2상, 3상, 해당 기업에서 어떻게 임상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임상이 실패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이 되고 임상이 성공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참 다양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종목이 아무 이슈도 없다가 갑자기 임상으로 인해서 급등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갑자기 신약을 개발한다면서 막 들고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들이 급락폭이 굉장히 커요. 그게 바로 2번으로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일단 임상과 신약 등 우리가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이슈가 잘 나오기 때문에 조금 대응하기 어렵거나 봐도 뭔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의 양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이고, 임상과 신약만 조금 공부를 하시더라도 대부분의 종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임상 뭐 과정들이나 어떤 임상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막 이런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종목을 개별적인 섹터로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조금 종목마다 다른 분위기들이 연출이 된다. 그래서 공부할 양이 굉장히 방대하다라는 거. 임상, 신약 여러 가지 재료들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공부를 따로 들어가야 되고 실제로 어떤 약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약이 또는 이 임상이 제대로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급락폭이 크고 뭐 조금 대응하기 어려워진 게 바로 아까 2번으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급락폭이 굉장히 커요.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대부분의 이런 제약 바이오 관련되는 종목들은 고성장 기업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고성장. 앞으로 성장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재무들보다는 대부분 먼 미래를 보고 가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주가가 아무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10,000원에 있던 종목이 2, 3,000원대, 3, 4,000원대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 갑자기 신약을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쫙 올라갔다가 임상 실패하면 그대로 내리꽂는 경우들, 하한가 직행, 막 2연하 좋게 뉴스 뜨고 신약 개발하고 임상 성공하면 막 3연상, 4연상까지 올라가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지, 어디서 손절을 쳐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런 애들의 특징이 임상 실패가 뉴스가 뜨게 되면은 단 2, 3초 만에 하락 부위까지 내려꽂고 그 밑에 하락 부위까지, 막 2연 하락 부위까지 걸리는 시간이 3, 4분도 채 걸리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대응하기 어려워해요. 그래서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대응 전략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또는 대응 전략 짜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대응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다. 그래서 등락폭이 큰 게 좀 어려운 이유로 꼽았고요. 세 번째는 유독 많아요. 허위 뉴스가. 허위 뉴스. 제가 허위 뉴스들을 굉장히 싫어요. 최근에 한국파마 뉴스가 떴었는데, 그 다음에 전에는 이제 뭐 필로시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한번 떴었고, 한국파마는 뭐 특히 2번이나 하면서 했습니다. 이게 기업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닐 겁니다. 하면 안 되겠죠. 허위 뉴스가 굉장히 많다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개발되고 있는 이 약품들이 A라는 기업에서 개발하는 게 아닌데 A랑 엮어버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는 A라는 기업에서 임상이 실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상 실패 뉴스가 갑자기 뜨기도 하고, 또는 임상이 성공했다, 또는 임상이 들어간다, 뭐 이런 신약 개발을 한다 등등의 허위 뉴스들이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공시가 뜨기 전에 대부분 뉴스들이 발생이 되고, 또한 약간의 커뮤니티죠. 뭐 종토방이라고 하는 곳과 네이버, 그 다음에 뭐 DC인사이드 뭐 이런 곳들에서 찌라시들이 돌리기 시작하면 실제로 그런 걸로도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단 2, 3%, 3, 4%짜리겠지만
그게 커지고 커져서 뉴스까지 나오게 되면은 등락폭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 그래서 유독 허위 뉴스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한 것도 저는 어려운 이유에 꼽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불안한 재무. 아까도 제가 두 번째에서 첫 번째 살짝 얘기를 했는데, 불안한 재무라는 게 뭐냐면 바이오주, 제약주들은 먼 미래를 보고 가는 고성장 기업이에요. 뉴스가 하나 탁, 좋은 신약이 개발이 탁, 어떠한 기술이 탁 터지게 되면은 대박이 나는 종목들이지만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한 재무를 띠기도 합니다. 실제로 영업이익이 3개년도, 4개년 동안 적자가 나는 기업들도 있고요. 또는 매출에 계속 적자가 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당연히 상장 폐지나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는 경우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막 뉴스나 이런 것들 대응까지도 못하게 되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되면서 벌점을 맞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뭐 하락폭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무도 안 좋고 이 공시를 제대로 안 하는 기업들이 뭐 한 60% 정도 된다라는 4월 9일 뭐 뉴스가 하나 있기도 있었어요.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텐데 그런 이제 뉴스들까지 뜨게 되면서 굉장히 재무적인 요소도 불안한 상태다. 저도 스윙이나 중장기주를 하게 되면은 재무를 아예 안 보진 않아요. 그냥 뭐 영업이익이 나고 있는지, 또는 매출액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금 뭐 공시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오고 있고, 뭐 재무적인 뭐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뭐 이런 이슈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들을 많이 보는데, 이런 애들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 많이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특히 힘든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는 뭐 부채들을 어떻게 좀 처리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끌어당기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불안한 재무가 네 번째 위에 올라왔습니다. 만약 다섯 번째, 수급의 중요성. 이 수급의 중요성은 뭐냐면 종목이 움직여지는데 대부분의 자금들이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자금이 조금만 투입되더라도 등락폭을 굉장히 크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약 바이오주의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면 호가창이 굉장히 얇은 친구들이 있어요. 호가창이 얇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라 해볼게요. 셀트리온이라 호가창 매수 매도 잔량비가 10만 주, 10만 주면 호가창이 얇은 기업 같은 경우는 1000주, 2000주, 만주, 3000주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누가 만주를 시장가로 매수를 해버리면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누가 시장가로 매도를 한 3만 주만 던지더라도 급락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이나 기관들이 작정하고 들어가서 수급들을 한번 싹 조정하게 되면은 등락폭이 너무 커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없는 종목들은 한없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루하고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팔고 싶은데 안 팔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수급들로 인해서 너무 큰 변동성이 있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는 거 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좀 수급의 중요성도 한번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가 좀 어려운 이유는 재료, 공부해야 할 양들이 굉장히 많은 것과 이런 공부와 양을 많이 하더라도 허위 뉴스가 터져서 급등락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다. 또한 재무나 공시적인 것도 굉장히 악영향을 많이 끼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결과적으로 주식을 움직이는 데는 세력들이 중요한데 이 세력들이 마구잡이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조금 설명까지 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약바이오주 하직만 생각하시게 되면은 하실 분들은 앞으로 최대한 잘 하시고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주는 하나의 종목이 하나의 섹터로 보시는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어려움과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더 좋은 종목과 더 좋은 얘기, 더 좋은 강의를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